안녕하세요. 이번에 가톨릭대학교 재학생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의생명과학과 24학번 고윤지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 재학 중이며 나라가대 24기 입시 멘토링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 소재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으로 본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비면접 종합전형을 선택한 이유와 이렇게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전형에서는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피라미드 모형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생활기록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학생분들을 위한 소소한 팁을 준비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새내기분들을 위한 인사말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도 비면접 종합전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제 학생부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원하던 연도인 2024학년도에는 의생명과학과 모집 인원이 서류 전형이 면접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았고 경쟁률은 절반가량 더 적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주 소재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시간 등 역시 시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게는 서류 전형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으로 가톨릭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류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점은 바로 서류 안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면접 전형의 경우 본인의 생기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 면접이 주어지지만 서류 전형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류 한 장만으로도 제 스스로를 잘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봉사활동, 경력 혹은 독서활동과 같은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지 않게 되면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능력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그 다양한 활동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짜맞춰지는 그런 유기적인 생활기록부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이렇게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역피라미드 모형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학년별로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학년에서 3학년으로 나아갈수록 탐구의 구체성 그리고 심화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연스럽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아지는 형태의 역피라미드 모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1학년 때에는 넓은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탐구 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하는 2학년부터는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문 간 연계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부터는 이론적 탐구에서 더 나아간 심화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1학년 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수상 경력이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교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경험으로 쌓여서 제게 발판이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생기부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스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조건 대회를 많이 나가는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경험이든 간에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흡수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제게 있어서 배경 지식과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25학년도부터는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니 그 점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이 4가지 요소 중 학업 역량,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뿐 아니라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함양하고자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탐구 실험 교과목의 세특을 보시면 특정 개념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학원 교과서를 찾아보고 이를 조원들에게 공유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마주했을 때 그거를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방안을 강구했다라는 점이 조금 좋게 평가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학년의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행특에서는 언행, 태도 혹은 인사성과 같은 인성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적 합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서 제가 관심 있던 분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생명과학과 연계한 탐구를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구과학 원 교과목의 세특을 보시면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생물학적 방안 탐구를 주제로 역분화 줄기세포인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특성을 활용하는 심화 탐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비교과 활동이었던 자율활동에서는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심화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심화 탐구를 이어나가느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 역시 4차 인간을 통해 바라본 인간과 기계라는 모두 같은 영상을 시청을 했지만 여기서 저만의 관심사와 연결을 지음으로써 다른 학생들과는 차별성 있는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학년 때는 주로 서로 다른 과목 간의 연계를 통해서 제 유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물리학 원 교과목에서 인체 삽입용 의료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인공심장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수학 2시간에 심박출량 지수를 주제로 심화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학문이 별개의 것일지라도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목에서 생겼던 궁금증 혹은 의문점을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학년 때는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특히나 제 3학년 활동의 가장 핵심은 직접 무언가 해보자 였습니다. 이론적 탐구에서 더 나아가서 파이썬, 시뮬레이션 혹은 3D 모델링 등과 같은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된 활동 중심형 탐구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국가들 간의 의료 격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접 삼각협력체계라는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 모의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주장문을 제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르테미신인을 기반으로 한 항생제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여기서 발생했던 한계점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물종 탐구라는 심화 탐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과목일지라도 특정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일관성 있는 탐구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종합전형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재학생분들을 위한 소소한 팁을 4가지 정도 준비를 해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내용에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탐구는 궁금증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 탐구 주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과서를 살펴보시면서 모든 것에 왜? 라는 의문점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필입니다. 스스로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 혹은 명확한 학과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 본인의 관심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심 있던 분야와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과의 연구 분야가 일치하다라는 점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험입니다. 특히 이공계 학생분들께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실험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무엇이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이 실패했다면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이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실험 과정에 있어서 일련의 배움의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균형입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이 성적과 활동을 모두 다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택적 집중이 매우 요구되는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선택적 집중이란 특정 과목을 버려라 라는 어떤 과목 편식의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인풋의 비중을 어디에 둘지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 두 가지가 있을 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일반 등급 산출 과목에 두는 것과 같은 어떤 전략적인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년간의 입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해방감 혹은 허탈함이라기보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3년 동안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읽어놓은 모든 활동들이 다 제 노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더 많이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종합전형이라는 게 스스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이뤄나가고 싶은지 끊임없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건 넌 어디서든 잘 해낼 거라는 거야.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 각자의 길에서 더 멋있게 빛날 2학번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